지난주 화요일 새벽 6시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72세 이웃 할아버지가 쓰러지셨습니다. 평소 건강 자랑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새벽 운동 나가시고 골프도 치시고 약도 안 드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날 아침 운동 가려고 벌떡 일어나셨다가 현관에서 한쪽 팔에 힘이 빠지고 말이 꼬이기 시작했답니다. 다행히 부인께서 빨리 발견하셔서 큰 사고는 피했지만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이미 작은 뇌경색이 여러 번 있었더래요. 본인은 전혀 몰랐대요. 가끔 어지럽고 손이 저린 게 나이 탓인 줄만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래요. 아침 습관만 바꿨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약을 먹는다고 건강검진 받는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매일 아침 어떻게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혈관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저는 30년간 뇌혈관과 생활습관을 연구해온 박사 김도연입니다. 지난 30년간 수천 명의 생활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저도 약이 답이라고 믿었습니다. 좋은 약만 개발하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장에서 만난 환자분들의 데이터는 달랐어요. 똑같은 약을 먹는데도 어떤 분은 건강해지고 어떤 분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발견한 게 바로 아침 1시간이었어요. 눈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고 물 한 모금 없이 커피부터 마시고 아침을 걸은 채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은 3년, 5년 후 대부분 혈관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반대로 아침 루틴을 바꾼 분들은 달랐어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지고 불안감까지 줄었죠. 약은 그대로인데 수치가 좋아지는 겁니다. 이게 단순히 한두 명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직접 확인한 사례만 수백 건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위험한 아침 습관을 가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벌떡 일어나시나요? 아침에 물보다 커피를 먼저 드시나요? 아침 식사를 자주 거르시나요?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복잡한 의학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 7가지예요.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고 비용도 들지 않습니다. 순서와 방법만 알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7가지 습관만 바꾸면 혈압약의 효과가 2배로 늘어나고 어지럼증이 줄어들고 하루가 가벼워집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분들께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한 분이라도 더 뇌졸중을 예방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하니까요. 가족 중에 혈압 걱정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여러분과 비슷한 상황이실 겁니다. 바로 72세 강민호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평생 나는 건강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아침마다 텔레비전을 켜고 급히 옷을 갈아입은 뒤 물 한 모금 없이 빵 한 조각을 입에 물고 출근하셨죠. 운동은 무릎이 아프다고 미루고 아침은 귀찮다고 거르셨습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사셨어요. 주변에서 건강검진 받으라고 해도 나는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분은 혼자 사셨는데 매일 아침 6시면 일어나서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전날 밤 늦게 자도 아침엔 어김없이 일어나셨죠.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게 건강한 거라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건 큰 오해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다가 한쪽 팔이 힘을 잃었습니다. 입이 돌아가고 말도 잘 안 나왔죠. 혼자 사시던 분이라 더 위험했는데 다행히 이웃이 신고해 큰 사고는 피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30분이 지나 있었어요. 뇌졸중은 골든타임이 3시간인데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이미 작은 뇌경색 자국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죠. 그동안 몸이 보내던 신호를 모두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가끔 느꼈던 어지럼, 손떨림, 말이 꼬이는 증상들이 모두 경고였는데 그냥 지나쳤던 겁니다. 퇴원 후 제가 아침 루틴을 적어드렸습니다.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명상 5분, 아침 식사. 처음엔 귀찮다고 하셨지만 딱 3개월만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생명이 걸린 문제니까 제발 한 번만 믿고 해보시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3개월 후 다시 됐을 때 혈압이 150에서 130으로 떨어졌고 얼굴빛이 밝아졌습니다. 박사님, 아침이 달라지니 하루가 달라졌어요. 그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은 지금도 매일 아침 저한테 문자를 보내세요. 오늘도 습관 지켰습니다. 라고요. 이런 변화는 강민호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백 명의 분들이 같은 경험을 하셨어요. 아침 습관 하나만 바꿨는데 약의 효과가 배가 되고 몸이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졌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분은 10년 넘게 못 잤던 잠을 푹 자게 됐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만성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혈관을 살리는 습관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우리 몸은 어떤 상태일까요? 밤새 누워있던 몸은 혈압이 낮아져 있고 혈액은 약간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심장 박동도 느리고 체온도 낮아져 있죠. 이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마치 잠자던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기상 직후 급격한 혈압 상승은 뇌혈관 손상의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이미 혈관이 약해진 분들은 더 위험해요. 혈관 벽이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혈전이 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본 도쿄의과대학 연구팀이 10년간 5,000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기상 후 수축기 혈압이 155 이상으로 올라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졸중 위험이 6배나 높았어요. 특히 겨울철 새벽에 이런 현상이 더 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정말 위험하거든요. 67세 박정수님은 새벽 운동을 위해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을 겪으셨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운동복을 입고 나가셨는데 현관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조치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반드시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죠. 지금은 알람이 울리면 5분 정도 침대에 누워서 몸을 깨운 다음 천천히 일어나신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1분간 누워서 심호흡을 5번 하세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거예요. 그 다음 기지개를 2번 켜고 옆으로 돌아서 천천히 일어나시면 됩니다. 바로 앉지 마시고 옆으로 누운 자세에서 팔로 몸을 지탱하며 천천히 일어나세요. 추운 날씨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급격한 움직임을 피하고 실내 온도를 따뜻하게 유지하세요. 겨울철엔 침실 온도가 최소 18도는 유지되어야 합니다. 너무 추운 방에서 자면 그것만으로도 혈관에 부담이 가거든요. 여러분은 아침에 얼마나 천천히 일어나시나요? 잠에서 깨면 우리 몸은 수분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밤사이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이 손실돼요.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관 안에서 흐름이 느려집니다. 마치 물이 적은 시냇물처럼 흐름이 막히기 쉬운 상태가 되는 거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기상 직후 물 섭취가 혈액 점도를 낮추고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70세 이경희님은 평생 아침에 커피만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물은 맛이 없다고 거의 안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잠깐 안 보이는 일과성 시력 상실을 겪으셨어요. 겨우 1분 정도였지만 정말 무서웠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혈액 점도가 너무 높아서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혔던 거였죠. 그 후 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더니 증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물이 안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조금씩 마시다 보니 익숙해지셨대요. 지금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부터 찾으신답니다. 몸이 물을 원하는 게 느껴진다고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한 컵 마시세요. 5분 정도 시간을 들여 조금씩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벌컥 마시는 것보다 천천히 홀짝홀짝 마시는 게 위장에도 부담이 덜 가요. 차가운 물은 이와 심장에 부담을 주니까 피하셔야 해요. 특히 겨울철엔 찬물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더 위험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첫 음료는 무엇이었나요?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배변을 볼 때 과도하게 힘을 주면 혈압이 순간적으로 180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대한순환기학회 보고서를 보면 아침 배변 중 혈압 급등으로 인한 뇌출혈 사례가 상당히 많아요. 특히 변비가 있는 분들은 더 위험합니다. 힘을 주는 순간 얼굴이 빨개지고 머리에 피가 몰리는 걸 느끼시죠? 그게 바로 혈압이 치솟는 겁니다. 75세 윤상철님은 만성 변비로 고생하시던 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한참을 앉아 계셨는데 어느 날 너무 힘을 주다가 뇌출혈이 발생했어요.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는 섬유질을 충분히 섭취하고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지금은 아침 배변이 편해지셔서 전혀 힘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세요. 아침에 물을 마신 후 10분 안에 편하게 배변을 보세요. 절대 무리하게 힘주지 마시고요. 만약 안 나온다면 억지로 하지 말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변비가 심하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드시고 수분 섭취를 늘리세요. 현미, 고구마, 사과, 배 같은 음식이 도움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오래 앉아 계시나요? 스트레스는 혈관을 수축시키는 주범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할 일을 걱정하고 뉴스를 보고 불안해하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돼요. 이 호르몬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압을 올립니다. 장기적으로는 혈관 노화를 가속화시키죠. 미국 심장협회 연구에서 명상 습관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위험이 10% 낮았습니다. 69세 조명수님은 평생 불안이 많으셨던 분입니다. 아침마다 혈압이 높아서 약을 3알씩 드셨는데 명상을 시작한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매일 아침 10분씩 조용히 앉아서 호흡에 집중했더니 3개월 만에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명상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조용한 곳에 편하게 앉아서 복식 호흡을 10번 하세요.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잡생각은 그냥 흘려보내세요. 생각이 떠오르면 억지로 막지 말고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게 두세요. 처음엔 어렵지만 하루하루 하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아침 공복에 명상할 때 어지러우면 잠시 누워서 해도 좋아요. 오늘 아침 마음을 잠시 멈춰 보셨나요? 아침 혈압이 하루 중 가장 높다는 거 아시나요? 우리 몸은 아침에 활동을 시작하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이 시간대 혈압이 높으면 하루 종일 혈관에 부담이 가요. 대한고혈압학회는 가정에서 재는 아침 혈압이 병원에서 재는 수치보다 예측력이 훨씬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긴장해서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가정 혈압이 더 정확해요. 64세 최은호님은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수첩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날은 높고 어떤 날은 낮은지 패턴이 보이더래요. 전날 짜게 먹으면 다음 날 혈압이 높고 잠을 못 자면 혈압이 오르는 게 눈에 보였대요. 그 기록을 보고 약 복용 시점을 조절했더니 혈압이 훨씬 안정됐습니다. 기록이 이렇게 중요해요. 명상 후 5분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을 재세요. 첫 번째 측정 값은 버리고 두 번째 값을 사용하는 게 정확합니다. 수첩에 날짜와 함께 적어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 앱에 기록해도 좋고요. 어제 아침 혈압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아침에 몸을 움직이면 혈류가 자극되면서 뇌로 산소 공급이 늘어납니다. 밤새 굳어있던 근육과 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하루를 가볍게 시작할 수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 10분간 가벼운 아침 스트레칭을 한 사람들은 혈류량이 15% 증가했습니다. 혈류가 증가하면 뇌가 깨어나고 집중력도 좋아집니다. 73세 이재숙님은 아침마다 어지럼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목과 어깨가 뭉쳐서 뇌로 가는 혈액 흐름이 방해받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간단한 목 돌리기와 어깨 스트레칭을 알려드렸는데 매일 3분씩만 하셨더니 어지럼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약을 더 먹을까 고민하셨는데 스트레칭만으로도 충분했던 거죠. 목, 어깨, 다리 순서로 5분에서 10분 정도 부드럽게 풀어주세요. 목은 천천히 좌우로 돌리고 어깨는 위아래로 으쓱이고 다리는 발목을 돌려주세요. 갑작스러운 동작은 피하시고요. 특히 추운 날 야외에서 운동하는 건 오히려 위험하니까 실내에서 천천히 하세요. 아침에 몸을 천천히 풀어주고 계신가요? 아침을 거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합니다. 아침 결식은 혈당 변동을 크게 만들고 몸속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미국 영양학회 연구 결과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의 뇌졸중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3배나 높았습니다.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때 과식하게 되고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에 상처를 입혀요. 70대 김현수님은 평생 아침을 거르고 사셨습니다. 혈압도 높고 혈당도 불안정했죠. 제가 간단한 아침 식단을 추천해 드렸어요. 현미밥 반 공기, 달걀 하나, 토마토와 양배추 조금. 이렇게 3개월을 드셨더니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안정됐습니다. 식사가 약보다 강력할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 식사는 하루의 혈당을 안정시키는 기초가 됩니다. 현미밥, 달걀, 채소, 올리브유를 조합해서 간단하게 준비하세요.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짠 반찬은 피하시고요. 아침 식사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간단하지만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단이면 충분해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비타민이 골고루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의 오늘 아침 식단은 어땠나요? 이렇게 7가지를 꾸준히 하면 혈관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 습관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효과가 반감돼요. 이제 이 습관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을 이어서 살펴볼까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한순간의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30년간 연구하며 확인한 결과 뇌졸중은 매일의 결과예요. 오늘 하루 잘못된 습관이 내일 당장 문제를 일으키진 않지만 그 작은 손상이 쌓이고 쌓여서 몇 년 후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혈관 벽에 생긴 작은 상처가 매일 조금씩 커지는 거죠. 반대로 오늘부터 올바른 습관을 시작하면 그 회복도 조금씩 쌓입니다. 생활 습관 개선은 약물 치료와 병행할 때 효과가 배가 됩니다. 약만 먹고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면 약의 효과가 절반에도 못 미쳐요. 하지만 약과 함께 생활 습관을 바꾸면 수치가 빠르게 좋아지고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었던 분들도 계시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첫째, 알람 후 1분간 심호흡하세요. 둘째,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세요. 셋째, 화장실 다녀온 후 5분간 명상하세요. 넷째,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다섯째, 아침 식단을 준비하세요. 이 5가지가 기본 루틴입니다. 처음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익숙해지면 30분이면 충분해요. 이 5가지 중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처음엔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작심삼일로 끝나기 쉬워요. 일주일 단위로 한 가지씩 늘려보세요. 첫 주엔 물 마시기만, 둘째 주엔 명상 추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습관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3개월 후엔 모든 게 자연스러워집니다. 습관은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매일 조금씩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기억합니다. 꾸준함이 약보다 강력한 예방 효과를 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분들이 증명했어요. 약을 먹어도 생활이 엉망이면 수치가 안정되지 않지만 생활을 바꾸니까 약의 양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죠. 한 분은 혈압약을 3알에서 1알로 줄였고 또 한 분은 아예 약을 끊었어요. 물론 모두 전문가와 상의한 후였지만요. 혼자 임의로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갑작스러운 운동이나 단식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해지겠다고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시작하거나 아침을 거르고 간헐적 단식을 하세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한 변화는 몸에 독이 됩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무리하면 오히려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이 갑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나아진 변화를 느껴보셨나요? 작은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혈압이 어제보다 5만 낮아졌다든지, 몸이 조금 더 가볍다든지, 잠을 더 깊이 잤다든지, 이런 작은 신호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하나 중요한 건 가족의 응원입니다. 혼자 하면 힘들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쉬워져요. 아침 습관을 가족에게 알리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배우자나 자녀가 응원해주면 동기부여가 되고 습관이 오래 유지됩니다. 어떤 분은 손주와 함께 아침 스트레칭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더 재미있고 꾸준히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매일 쌓이면 3개월 뒤 수치가 바뀌고 6개월 뒤 몸이 반응합니다. 1년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제가 만난 분들이 그랬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몇 달 지나니까 스스로도 놀라워하셨죠. 거울을 봤을 때 얼굴빛이 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다고 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잘못된 아침 습관은 혈관을 급격히 노화시키지만 올바른 습관은 뇌혈류를 부드럽게 유지시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같은 약을 먹어도 어떤 사람은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못 보는 이유가 바로 생활 습관에 있어요. 약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치료는 생활에서 이루어집니다. 잘못된 습관은 뭘까요? 벌떡 일어나기, 물 없이 커피 마시기, 아침 거르기. 이 3가지만 반복해도 몇 년 뒤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어지럼으로 시작하지만 나중엔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으로 발전해요. 그땐 이미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되살릴 수 없거든요. 반면 올바른 습관은 뭘까요? 심호흡으로 기상하고 물 한 잔으로 혈류를 정화하고 명상으로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식사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혈관은 스스로 회복합니다. 몸은 생각보다 똑똑해요. 올바른 환경을 만들어주면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뿐입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 위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벽이 손상되고 그 자리에 기름때가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집니다. 결국 뇌로 가는 혈액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 발생하죠. 한번 손상된 뇌세포는 되살릴 수 없습니다. 예방이 최선이에요. 치료보다 예방이 100배 쉽습니다. 반대로 제대로 관리했을 때 효과는 놀랍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이 떨어지면서 혈관이 탄력을 되찾아요. 몸이 가벼워지고 머리가 맑아지며 잠도 깊어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엔 만성 피로가 사라졌다는 분도 있고 우울감이 줄었다는 분도 있어요. 혈관이 건강해지면 온몸이 건강해집니다. 뇌혈관은 모든 건강이 시작이거든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내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1분간 눈을 감고 호흡 5번만 하세요. 천천히 배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이 평생 건강의 출발점이 될 겁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지켜본 수백 명이 그렇게 변했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밤 시간대 뇌혈관을 지키는 저녁 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만큼이나 저녁 습관도 중요하거든요. 자기 전 1시간이 수면의 질을 결정하고 수면의 질이 다음 날 혈압을 결정합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혈관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어떻게 자야 혈관이 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 주세요.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아침 습관으로 뇌혈관을 지킵니다. 그 한 줄이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립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